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 구속 하루 만에 야당은 청와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대선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사실상 재판 불복을 선언했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판결을 사법농단 세력의 저항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법관 탄핵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답해 주셔야 합니다.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인 저항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이 정치권에 불러온 후폭풍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에 대한 특검까지 거론하면서 장외 투쟁에 나선 야당의 주장을 노진호, 허진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실제 보고했느냐 어쨌느냐라는 것은 보고가 됐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 특검으로 가야 된다. 판사 출신인 여상규 의원은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드루킹 특검의 수사 대상에 대통령이 빠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로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한국당 당권 주자도 특검을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도 성명서를 내고 김 지사와 대선 캠프와의 관계 등 철저한 조사를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무효 주장도 나왔습니다. 여론 조작에 의해서 치러진 대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라고.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계속해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면 당 차원에서 특검 도입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당론은 아직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거기까지는 깊은 논의를 안 했고요. 그것은 앞으로 당 전략팀에서 논의할 것입니다. 한국당은 설 연휴 기간 대정부 공세를 강하게 이어간 다음 대통령 특검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국민은 요구한다. 대통령은 응답하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자유한국당은 곧바로 청와대로 달려가 또 한 번 긴급 의총을 진행했습니다. 규탄 집회 성격이었습니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강도 높은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법 선거 운동이고 대규모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문정권, 문재인 정부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서 국회에서 진행한 비상대책위 회의에선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거론됐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한 언행이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봤습니다. 대통령이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김 여사가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드루킹이 끌던 경인선을 언급한 사실을 겨냥한 겁니다. 한국당은 이미 김태우 전 수사관과 손혜원 의원 관련 사건에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한국당은 댓글 사건과 관련해 장애 투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민주당은 김경수 지사 재판부를 강한 톤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사법부의 사법농단 세력에 대한 탄핵 움직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나한, 박유미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도 재판부를 문제 삼았습니다. 여전히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인 저항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당이 내놓고 있는 대선 불복 프레임도 차단했습니다. 국민의 염원으로 만들어낸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당할 수도 있다는. 같은 시각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구치소로 가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접견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 판결을 좀 바로잡고 경남의 경제를 다시 부활시키겠다. 민주당 의원들이 회견을 하는 동안 보수 진영 측은 의원들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목청을 높였습니다. 김경수는 사형입니다. 국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JTBC 김나한입니다. 민주당은 법관 탄핵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농단에 관여되어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에서 판결을 내리고 있는 판사들에 대한 문제제기 이런 것들을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탄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민주당은 성창호 부장판사를 사실상 사법농단 관여 세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검찰 공소장 등이 근거입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도 공소장에도
사법농단 관련돼서 관여된 부분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영장 관련된 정보들 미리 입수해서 임종원 전 차장을 통해서 차례로 순차로 보고하기에. 민주당은 사법농단 관여도에 따라 법관 탄핵 명단을 추리고 있습니다. 성 판사 역시 대상이 되는지 검토 중입니다. 비위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서 징계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비위인지 아니면 탄핵에 이르는 정도인지 등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분별을. 민변은 2차 탄핵소추 법관 명단을 발표하면서 3차 발표를 하게 되면 성창호 판사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예, 여야에선 이처럼 많은 말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면서 이틀째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죠. 청와대 취재기자를 잠깐 좀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판결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혹시 반응이 더 나온 게 있는지요? 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오늘 오전 현안 점검 회의에서 김 지사와 관련한 별다른 논의는 없었다. 분위기도 평이했다고 전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선고에 충격을 받은 건 어제까지의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청와대 내부 직원들의 동요를 막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예, 평이했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자체가 문 대통령의 어떤 고심이 깊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하는 말도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하필 설 연휴를 앞두고 악재가 겹쳤습니다. 김현철 보좌관의 말실수, 또 딸 부부의 해외 이주 의혹에 이어서 최측근인 김 지사가 구속되면서 설 밥상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내내 활발하게 경제 행보를 이어갔고 광주형 일자리 타결에도 각별한 공을 들였지만 사실상 그 빛을 잃었습니다. 또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참여할 수 있게 애썼지만 이것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청와대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은 건 사실입니다. 예. 자, 지금 그 야당에선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바로 문제 삼고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계속 침묵을 길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도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일부 시각에 대해 김의겸 대변인은 어제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일축한 바 있는데요. 이미 여당이 사법부와 전면전을 예고한 상황에서 청와대까지 뛰어들면 향후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든 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서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며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심수미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선고 이후에 전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야당은 대선 무효까지 거론하는 상황이죠. 여야 입장 그리고 전국 전망 간단하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당의 공식 입장이 뭡니까? 그러니까 대선 무효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비공식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은 대통령 특검 수사와 또 대선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당의 공식 입장이냐라는 질문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예. 여러 의원들이 아무튼 이 내용을 거론은 하고 있는데 당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인가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그런 주장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여론 추이도 좀 지켜보겠다라는 건데요. 예. 이 폭발력이 굉장히 강한 이슈지만 초기에 대선 불복 프레임을 너무 일찍 내걸면 나중에 또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일단은 이 의원 개인의 의견 정도로만 하고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야당의 공세 수위가 상당히 좀 높긴 합니다. 공식적 입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판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이미 그 입장은 가닥을 다 잡은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판결 자체가 워낙 왜곡되고 또 일방적이기 때문에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민주당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판결 내용을 해석해서는 맞서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때문에 최근 사법 이 적폐 세력에 대한 척결 작업과 맞물려서 판결을 아예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 사법부와의 전면전이라는 것이 특히 이제 그 여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별로 본 이해가 별로 없는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민주당으로서는 이 사법부와 또 충돌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이 사법부 일부 세력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사법부 안에 좀 편향된 정치 판사 세력 때문에
왜곡되고 또 불공정한 판결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최근 이들에 대해서 탄핵이 진행되니까 그들이 보복에 나선 것이란 설명인데요. 예. 그러면서도 여당이 이 사법부 전체와 싸우는 것처럼 비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야권에서는 과거에 민주당이 문제 삼았던 국정원 댓글 사건 이거를 언급하고 있더군요. 네, 민주당이 2012년 대선을 국정원 댓글로 인한 부정선거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예. 이 댓글 조작이란 측면에서 보자면 이번 드루킹 사건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주장입니다. 예. 하지만 민주당은 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사건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정 지지자의 이탈이지 이 정권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예. 가만히 그 총선이 언제죠? 20년이든가요? 네, 내년 이제 약 그렇죠?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예, 예. 이거 뭐 그때까지도 계속 이어갈 그런 상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곧 이제 야당에서는 또 특검 주장을 곧 공식화할 걸로 보이는데요. 예, 예. 하지만 이제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응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공세가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예. 또 대개 이런 특검 카드가 여야 간의 어떤 정치적인 타협으로 좀 중간에 흐지부지된 일도 많았지만 이번에는 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한국당이 다음 달에 전당대회를 여는데요. 이 당 대표 후보들이 저마다 또 보수 선명성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문 대통령을 또 정조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자, 김경수 지사는 오늘도 구치소에서 변호인들과 만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만났죠. 항소심 대책 마련 등의 사활을 거는 그런 모습인데 서울구치소에 한민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 지사가 오늘 변호인과 여당 의원들을 잇따라 만났죠. 네, 김 지사는 어제 이어 오늘도 이곳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만났습니다. 구치소 접견이 오후 6시까지라 어제는 20분 정도 짧게 만났는데요. 오늘은 변호인이 오전 11시에 구치소 접견을 신청해서 1시간 정도 비교적 길게 김 지사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앞서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도 직접 구치소를 찾아와서 30분 정도 김 지사를 만났습니다. 예,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혹시 취재된 게 있는지요? 네, 변호인과 여당 정치인들은 김 지사와 항소심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변호인은 판결문이 나온 만큼 판결문 분석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판결문을 꼼꼼하게 뜯어본 뒤에 항소심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데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 항소심에서 쟁점이 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일단 김 지사 측은 큰 틀에서 물증이 없다. 그리고 드루킹 측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걸로 보입니다. 예. 1심 재판부가 근거로 삼은 게 직접 증거가 아니라 간접 증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진술 등이 필요한데 김 지사 측은 아무래도 이 드루킹 쪽 진술이 계속 번복이 됐던 만큼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받느냐. 이게 1심 재판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드루킹 측은 재판 과정에서 처음에는 시연 때 접속했던 화면이 PC 화면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는 특검 주장에 맞춰서 모바일 화면이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김 지사 측은 이렇게 물증이 없는 데다가 진술도 계속 바뀌었던 만큼 신빙성 있는 진술도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실형에 법정 구속한 걸 놓고도 다툴 것이라는 전망이 있죠. 네, 컴퓨터 등 업무 방해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가 된 건데요. 최근 이 죄로 실형이 선고된 전례가 없습니다. 때문에 항소심에서 김 지사 측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 법정 구속은 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예, 한민영 기자였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오늘 도민에게 옥중 서신을 보냈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 구속에 따른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남도청의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자, 도청 앞인 것 같은데 직원들이 아직 퇴근을 안 하고 있다면서요? 네, 경남도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퇴근 시간은 훨씬 지났지만 불이 켜진 곳이 많습니다. 특히 도지사실과 권한대행을 맡은 행정부지사실, 여러 참모진들의 방이 모여 있어 도정 컨트롤타워로 불리는 2층은 저렇게 모두 켜져 있습니다. 경남도청은 어제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지만 아직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분위기입니다. 예, 수장의 공백으로 가장 크게 우려되는 건 역시 현안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남부 내륙 고속철도라든가 김해 신공항 문제, 이게 굉장히 좀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진주에 있는 경남 서부청사에선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 추진단이 꾸려졌습니다. 김 지사가 구속되지 않았다면 잔치집 분위기일 텐데 내부 인사만 참석해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50여 년간 지지부진하다 김 지사 당선 이후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이 때문에 김 지사 구속으로 사회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합니다. 제가 오늘 만나본 도민들도 이 부분을 가장 걱정했습니다. 또 김해 신공항 반대와 부산 경남 제2항만 등 이웃 지자체들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도 힘이 빠지게 됐습니다. 예. 자, 김경수 지사가 옥중에서 편지를 보냈다는데 혹시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김 지사가 옥중에서 쓴 편지가 오늘 가족과 변호인 면회를 통해 도민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잘못된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도민들에게 송구하다 말과 함께 긴 싸움을 한 뒤 꼭 돌아오겠다는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예, 배승주 기자였습니다.